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의 시작점이자 공급 상황이 제일 좋지 않아 완성차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차량용 반도체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계 2위 NXP 인수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퀄컴이 NXP를 50조 원에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1년 9개월의 빅딜을 진행하고도 중국이 인수 승인을 미루면서 퀄컴에서는 결국 인수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만 2조 원을 물게 되었죠.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미국, 일본, 유럽이 포함된 9개국에 받게 되는데요.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M&A는 불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글로벌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의 M&A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이 되죠. 지금과 같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설사 양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M&A가 성사되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수년에 걸쳐 뒤늦게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예로 지난해 9월 엔비디아가 ARM 인수 발표 후 세계 IT 기업들의 극렬한 반대와 최근에는 영국 정부의 조사 등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고 NXP까지 인수하면 자금의 여유가 없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 현지의 파운드리 공장의 20조, 평택 3공장의 50조로 70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분간은 연평균 30에서 50조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가 NXP 인수 시 인수가는 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부담이죠. NXP 인수 시 추후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투자 등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고요.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120조에 달한다고 하지만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 자동차 반도체도 파운드리인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기존 팹리스 기업과의 계약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훨씬 적습니다. 10나노 이상의 일반적인 비세 공정이라 기술적인 진입장벽은 낮더라도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자체 기술들이 적용된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폭이 커 생산성에 있어서의 효율이 나쁘죠. 또한 자동차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국가별, 지역별로 자국 기업 또는 일부 선호 기업에 의해 분할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애플과 삼성이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 시장은 그 선호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은 커 보여도 각각의 기업들의 시장 구조는 매우 작아 노력 대비 실익이 작다는 얘기죠. 게다가 만약 부품의 이상으로 리콜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 리콜에 대비한 재고 관리 등 초기 생산은 쉽더라도 그 사후 관리와 쉽게 변화를 하기 힘든 경직성 탓에 관리 비용과 대형 사고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넷째, 지금은 파운드리에만 노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택 3공장 추진계획 발표가 6월로 예상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노력의 낭비를 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죠. 둘의 차이점에서 메모리와 달리 파운드리는 CEO급의 영업력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했죠. 새로운 팹리스 기업 고객 유치 간의 신속한 계약 진행과 설계도를 받아 생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중간 테스트 제품을 확인하고 설계도를 수정하는 등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들어가는 대신 영업이익률이 좋다고 했는데요. 지금 총수의 부재와 공장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NXP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파운드리 1위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의 방향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기에 산업의 크기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혹자는 추후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를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얘기들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0년 뒤의 배터리 시장의 크기와 현재 반도체 시장과 비교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전기차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 지금의 차량보다 수배의 반도체가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일반 차량에는 5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차에만 2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니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배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